지금부터 여왕의 집 75회 리뷰,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과 복수의 서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그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자료 전달해 주시겠어요? 디자이너 L 관련 자료군요. 보자마자 눈치채셨네요. 디자이너 L의 경력과 주요 디자인 사례들이네요. 요즘 인테리어 업계에서 디자이너 L 이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진 글로벌 디자이너니까요. 들리는 말로는 테슨그룹에서도 L을 영입하려고 꽤 공을 들이고 있다던데요.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다들 눈독 들이고 있다더군요. 우리 YL그룹도 이쯤에서 변화를 꾀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회장님에 대한 내부 신뢰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이 바로 회장님이 다시 중심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 L을 영입하신다면 무너진 오너의 위신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찬이 제가 디자이너 L을 스카우트하죠 하고 말한다. 장미란 상무가 본격적으로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디자이너 L을 찾아내세요. 보란듯이 YL그룹으로 스카웃을 해야 합니다. 그때 유화감을 조성한 YL그룹 귀족 아파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명품 브랜드 협업을 내세운 고급 주거단지, 알고 보니 껍데기뿐이란 기사다. 주상복합타운이 시공사 및 루이비 담당자와 뒷돈을 챙기려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복합타운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책정됐다는 의혹. DH홀딩스에서는 도윤과 오송이 그 기사를 보고 말한다. 아무리 명품 브랜드 루이비와 협업했다 해도 적당히 부풀렸어야지. 자재도 하이엔드 고급? 정작 루이비에서 인테리어에 관여한 건 극히 일부였잖아. 루이비 이름값으로 뻥튀기만 한 거지. 이 정도 기사였다면 YL그룹 임원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내부에서도 더는 자시할 수 없을 거야. 한편 제이는 식재료들을 사들고 최자영이 있는 유경의 집으로 가서 황기만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한다. 제이나 그때 왜 김한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래? 나야 모르지, 유경아. 그 순간 최자영이 머리에 손을 얹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다. 엄마 여긴 안전해요. 괜찮아요. 제인이 말하자 자영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본다. 그 눈빛은 마치 제인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입을 열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에 제인은 점점 이상함을 느낀다. 황기만의 이름만 나와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최자영. 혹시 엄마가 황기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제인은 점점 진실에 다가가려는 결심을 굳힌다. 엄마 문제는 도민준 아저씨께 한번 여쭤봐야겠어. 왜 엄마는 황기만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시는 걸까? 겁먹은 표정, 떨리는 손. 뭔가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집으로 돌아온 제인. 황기찬은 회사 문제로 지쳐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고모가 당신한테 디자이너 L을 스카우트하라고 했다며 기분 나빴지? 미안해. 내가 고모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따끔하게 얘기했어. 제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황기찬은 피곤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말에 잠시 눈빛이 달라진다. 예상치 못한 제인의 태도에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말했어? 고모한테? 제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러나 그 눈빛은 황기찬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가려진 차가운 분노를 품고 있었다. 제인은 소파에 걸터 앉아 기찬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미소를 띠며 강세리 보라는 듯 눈웃음을 치며 연기를 시작한다. 당신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고.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고모도 잠깐 당황하더라. 여보, 당신은 디자이너 L을 꼭 찾아서 스카웃할 수 있을 거야. 난 당신 믿어. 그 말을 들은 기찬은 제인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나도 당신 믿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래, 믿어.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 너의 모든 걸 무너뜨릴 그날까지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제인은 오늘도 황기찬에게 완벽하게 속내를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 모습을 세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이러다가 강재인한테 이 자리를 다시 뺏길 수도 있어. 안 돼. 이 자리는 내 거야.
곧이어 세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나예요. 숨어 지내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 좀 준비해줘요. 홍만배는 강재인의 결혼사진이 조작이라고 황기찬에게 확인시켜준 인물이다. 그게 들통나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인과 기찬이 함께 회사 로비에 들어선다. 그때 세리가 둘을 불러 세운다. 제인아, 먼저 출발했는데 이제 오네? 차가 좀 밀려서. 세리는 점점 기찬 앞으로 다가선다. 그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으니 바로 도윤이었다. 그 순간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은 체격 좋은 남자가 칼을 들고 기찬을 향해 돌진한다. 황기찬, 죽어. 그 모습을 본 제인은 세리를 밀치고 기찬을 감싸 안는다. 칼은 제인의 몸을 깊이 파고들고 피가 흐른다. 도윤은 놀라며 뛰어와 응급처치를 하고 119의 신고의 병원으로 이송된다. 사실 이 모든 건 세리와 홍만매가 꾸민 일이었다. 하지만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세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도윤의 빠른 대응, 그리고 CCTV까지 모든 게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세리는 로비 구석에 혼자 주저앉아 입술을 떨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완벽했는데 내가 분명히 기찬 씨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또 제인이야? 어떻게 항상 마지막에 나를 이겨?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눈가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맺혔다. 이 자리는 내 건데, 내 거라고, 다 내 거였는데. 자신이 살짝 찔리는 선에서 기찬의 동정을 얻어내 제인을 내쫓으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인이 도청을 통해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세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로비에는 목격자도 많고 CCTV도 있어 범인은 곧 잡힐 것이다. 며칠 뒤 병원 중환자실. 강재인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용히 지켜보며 기자들은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병실의 불이 꺼진 어느 밤, 제인이 천천히 눈을 뜬다. 호흡기를 조심스레 떼고 조용히 일어난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드디어 때가 왔어. 너희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거울 앞에 선 제인. 병원 가운을 벗고 세련된 슈트를 꺼내 입는다. 머리카락도 스타일이 바뀌었고 눈빛도 차가워졌다. 이제부터 난 디자이너 엘이야. 강재인은 죽었어.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간다. 기다리고 있던 고급 차량에 올라탄다. 조수석엔 도윤이 앉아 있다. 준비됐어? 정우성이 옆에서 말한다. 충분히. DH홀딩스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거야. 황기찬과 강세리 이젠 끝장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인과 정우성을 태운 차는 조용히 병원을 떠난다. 며칠 후 DH홀딩스 사무실. 정우성과 도윤이 비밀 회의실에서 제인과 마주 앉아 있다. 정우성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묻는다. 근데 어떻게 내가 디자이너 엘이 된 거야?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제인은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한다. 저는 원래 디자인 쪽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내려놨지만 마음속으론 늘 그리워했어. 가정을 돌보면서도 은호를 키우는 틈틈이 노트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두고 혼자서 렌더링 툴을 익혀가며 포트폴리오를 쌓아왔어요. 도윤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뜬다. 혼자서 그 수준 높은 작업을? 제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엔 그냥 CAD랑 스케치업 정도였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브랜드 콘셉트, 3D 비주얼라이징, 스타일링 보드까지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내가 만든 플랜 중 일부는 익명으로 공모전에 냈는데 그게 입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정우성이 감탄하며 중얼거린다. 그래서 루이비와 연결된 거예요? 제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그 입상을 계기로 유럽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A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몇 개 프로젝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디자이너 L이라는 이름이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뗀다. 그럼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는 거네. 제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뀐다. 네.
이번에는 제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잃었는지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한편 YL그룹은 귀족 아파트 실체 사건 이후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위화감을 조성한 고급 이미지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곤두박질 쳤고 주문은 뚝 끊기고 제품도 팔리지 않았다. 디자이너 L 영입에도 번번이 실패한 YL그룹은 결국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존 협력사들도 하나둘씩 손절을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며 그룹 전체에 암운이 들이운다. YL의 고위 임원 중 한 명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방탄 YL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그 시각 DH홀딩스에서는 공식 발표가 이어진다. DH홀딩스는 신진 글로벌 인테리어 디자이너 L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L의 창의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세련된 슈트를 입고 무대 위에 오른 디자이너 L. 사람들은 그녀가 바로 강재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환호한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업계는 새로운 트렌드 리더의 탄생에 흥분한다. YL그룹이 몰락하는 순간 디자이너 L은 자신의 이름으로 DH홀딩스를 승승장구하게 만든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당당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이제 무너지는 건 YL이었다. 하지만 제인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YL그룹은 원래 그녀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것이었다. 황기찬은 그 신뢰를 배신하고 강규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그룹을 강탈한 인물이었다. 제인은 그 진실을 모두 파악한 후 조용히 움직였다. DH홀딩스의 힘을 등에 업은 제인은 전략적으로 YL그룹의 주식을 사들이고 주요 지분을 확보하며 내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들과 협력하고 황기찬의 비리를 폭로하는 녹취와 자료를 정조준의 언론에 흘렸다. 마침내 YL 이사회는 황기찬을 해임하고 새로운 오너로 디자이너 L을 영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강재인, 아니 강규철의 딸 강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YL그룹은 이제 제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제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회사를 다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황기찬 씨, 당신을 강규철 회장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다. 황기찬은 고개를 든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찰을 바라봤지만 곧 양손의 수갑이 채워졌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함께 가시죠. 경찰은 그의 팔을 붙잡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 뒤를 기자들이 몰려들며 셔터 소리를 쏟아냈다. 그 순간 강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여왕의 집 75회 리뷰였습니다. 충격적인 전개, 반전의 복수, 그리고 강재인의 화려한 귀환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한 회였죠. 다음 회가 더 궁금하시다면 미리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